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근데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저는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의 선택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이 이 기사의 제목처럼 64초가량 박세리 씨가 입을 못 열었던, 침묵했던 그 영상입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 때는 이미 박세리 씨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고여서 흘렀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하는 박세리 씨의 모습이고, 또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보고 지금 현재는 박세리 씨에 대한 응원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박세리 씨를 그만큼 믿고 지지하고 사랑했던 팬분들은 박세리 씨 아버지의 일방적인 이런 행각 때문에 박세리 씨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빠와 딸의 인연을 끊을 수는 없죠. 혈육이기 때문에. 근데 박세리 씨가 지금까지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세리 씨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기자회견에서는 꽤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지금까지의 형사소송이 몇 건 있었느냐. 박세리 씨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다. 모른다. 집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의 위조된 법인 도장을 가지고 도대체 몇 건의 사업을 진행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도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박세리 씨 아버지는 박세리 씨가 벌어다 준 그 많은 수백억 원의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박세리 씨가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요, 박세리 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어디서 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알 수가 없는 걸까요? 알 수 있죠. 박세리 씨는 아마 아버지가 이 수백억 원의 돈을 어디다 썼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마 대중들 앞에서 박세리 씨가 아버지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얘기할 수가 없는, 차마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박세리 씨의 변호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기자회견을 여는 거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해서 재단에 피해가 없도록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혹시나 추가로 있을지 모를, 아니면 이전에 있을지 모를 아버지께서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에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한 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인장을 대조해주면서 보여주면서, 자, 만약에 이런 도장으로 아버지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위조된 것이다 라고 밝히기 위해서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렇게 법인의 도장을 공개까지 했겠습니까?
이 법인 도장은요,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딸 박세리가 오죽하면 정말로 얼마나 가슴이 복장이 터질 일이면 이렇게 인감까지 대대적으로 공개했느냐. 그리고요, 박세리 씨의 이러한 법인 도장이 실제로 공개가 됐잖아요. 만약에 이걸 도용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걱정되냐면 진짜와 가짜를 공개했는데 혹여나 또 누군가가 진짜 인감처럼 비슷한 도장을 팔까봐 지금 이것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희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박세리 씨는요, 정말 나는 몰랐다. 정말 나는 이번 새만금 개발청의 사업에 대해서 정말 몰랐고 지난해 9월에 사실 여부를 물어왔을 때 그때서야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왜 도대체 누구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지도 나는 모른다. 그 업체에 알고 싶지도 않다. 접촉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실은 오래전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지난해 9월 아버지에게 소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한 통의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이전에도 없었다. 사실상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은 절연했다라고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리 씨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버지와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전 재산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를 써도 나는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아버지 마음대로 쓰셔라 라고 말했던 이 효녀 박세리 씨가 오죽하면 아버지와 이렇게 등을 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은퇴 이후에도 아버지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 만큼 심각한 정부 사업에 관여를 해서, 그것도 박세리 씨 이름으로 사업을 관여를 해서 박세리 씨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새만금 일대는요, 이 박세리 씨 잘못이 아니라 박세리 씨 아버지 잘못 때문에 3천억 원 사업이 무산이 되었고 물거품이 된 상태죠. 자, 그럼에도 박세리 씨 아버지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게 바로 이 인터뷰입니다. 이번 새만금 사건이 불거지고 박준철 씨가 가졌던 유일한 인터뷰였는데 한번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세리가 있어야 얘들이 대화할 때 새만금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여러분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세리가 있어야만 이번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권유해서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 딸인데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딸과 사실상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아버지는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딸이니까 내 말 들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박세리 씨는 전혀 아버지 사업에 동의한 적도 없고 아버지의 사업에 뛰어들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단 1%도 생각이 없었는데 박준철 씨만 혼자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박세리 씨 아버지가 책을 쓴 적도 있었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세리 씨가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리자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많은 운동 중에서 딸에게 골프를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돈이 될 거란 생각에서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내용들은요, 박세리 씨 아버지의 내용 중에서 일부만을 발췌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야기했죠. 솔직히 나는 건달이었다. 거칠게 살아왔다고나 할까요? 한때는 그 바닥에서 잘 나가는 편이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건달이었다. 그리고요, 이거는요, 박세리 씨의 가족이 하와이로 갔다가 박세리 씨 아버지만 한국에 혼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넉 달을 버티다가 식구들만 남겨둔 채 혼자 돌아왔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그동안 구축해놓은 세력 위축을 우려한 상대 측으로부터 칼침을 맞아서 1년간 사격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 때예요. 박세리 씨가 골프를 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도 아버지는 이렇게 주먹 세계에서 몸을 담그고 있었고 또 상대파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공격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 골프에서 승부는
자신과의 싸움인 만큼 모든 게 자기 탓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따금 투견을 보여주기도 했다. 개싸움에서 이기는 놈은 결코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세리 씨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투견장도 데려갔다. 박세리 씨 멘탈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애썼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골프를 목숨을 걸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트레이닝이 도가 지나쳤다. 그리고 박세리 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대회에 나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대회를 열기 전에 박세리 씨를 불러서 우승컵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 거다. 그리고 그 컵을 세리에게 건넸고, 주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바라볼 때 우리 세리가 가져갈 거니까 미리 손 좀 대면 어떠냐라고 호기롭게 떠벌렸다. 그리고는 아빠 말 맞지? 라고 물어봤더니 세리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딸에게 내 말이 틀리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했는데 지 애비 살리려고 그랬는지 그 컵은 세리가 가져왔다. 아, 여러분, 저는 이 부분 읽는데 울컥합니다. 박세리 씨의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비아냥, 조롱하는 시선에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우승했던 그 우승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박세리 씨의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과거,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인연의 궤들이 그런 쪽 아니냐라는 우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박세리 씨 아버지 수술했는데 응급실을 통해서 충남대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 수술을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한동안 하와이로 갔다가 최근에 입국을 했다. 그런데 한국에 잠시 일시 귀국했는데 돈 떼인 사람들과 큰 트러블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충남대 병원으로 실려와서 수술까지 했다. 굉장히 많은 수혈팩이 필요한 만큼 응급 상황이었다. 현재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하여튼 박세리 씨 아버지가 좋지 않은 일에 연루돼서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확인된 게 아니에요. 지금 커뮤니티에 떠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팩트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로 박준철 씨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준철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리고 박준철 씨 주변에서 박준철 씨에게 어떻게 한몫 챙겨보자라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수백억의 돈이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게 아닐까. 더더군다나 이 돈을 갚아줄 아무런 의무가 없는 박세리 씨가 다 갚아줬고 끝내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까지 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국민 영웅이었던 박세리 씨. 뭐 과거에만 영웅이 아니라 지금도 박세리 씨를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그리고 골프를 치는 꿈나무들은 박세리 씨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나도 세계에서 호령하는 골프 선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징인 만큼 박세리 씨가 이번 사건을 딛고 부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털고 나서 예전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버지 박준철 씨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딸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자숙하면서 그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앞으로 노후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마음 잡고 노후를 즐기겠다는데 딸이 외면할 리가 있겠습니까? 박준철 씨가 하는 거에 따라서 박세리 씨의 마음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박세리 씨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울렸던 바로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박세리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